안녕하세요. 라이프 챌린저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커리어 챌린지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마인드셋도 준비가 됐고 서류도 통과했다면 이제 면접을 봐야죠. 제가 처음에 이직 면접을 준비했을 때 정말 자료가 없고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중에 내가 진짜 이직을 하게 되면 면접 팁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챙겨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합격이었죠. 근데 더 뿌듯했던 건 그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제가 면접을 본 그 당일에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그 해 경력직 TO가 5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던 임원분이 얘는 인재다. TO를 늘려서라도 얘는 뽑아야 한다. 라고 인사팀을 설득을 해주셔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됐었죠.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위기도 기회로 삼았던 저의 면접 준비 방법과 꿀팁 여기에 다 공유할게요.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꼭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셔서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경력직 면접과 신입의 면접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신입 면접은 업계와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패기나 분위기, 이런 태도 같은 것들로 주도를 할 수가 있는 면접이라면 경력직 면접은 전문성을 가지고 면접관들이랑 티키타카를 해야 하는 면접입니다. 하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1분 자기소개입니다. 이 부분은 경력직 지원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장 좀 다녔다 하는 그런 경력직 지원자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내 짬밥이 몇 년인데 그 정도 대충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너무 믿지 말자라고요. 상식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얘기를 생전 처음 만난 면접관들 앞에서 술술술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런 사람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준비는 해가셔야 돼요. 경력 면접을 볼 때 이미 내부 추천을 받았다던가 하는 그런 지원자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추천을 받았다고 한들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태도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채용 절차가 추천받은 지원자뿐만 아니고 외부 지원자도 함께 경쟁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의 없이 면접에 임하게 되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 가셔야 해요. 그럼 이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저는 인사말, 역량, 성과, 포부 이렇게 구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소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면접관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면접에 들어오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성의 있게 제 자소서를 다 읽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략은 자기소개를 잘 구성해서 내가 질문 받을 부분을 스스로 선택하자 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을 하고 역량과 성과 부분에서 나한테 질문해줬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나 역량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어요.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에 작성한 경험 중에서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과 성과를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부 부분은 내가 회사 조사 많이 했어 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전에 자소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해당 회사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목표나 아니면 사내 기조가 있다면 그 부분이랑 나를 연관지어서 이 관점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으로만 하니까 좀 와닿지 않잖아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사 부분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땡땡사의 업무기획팀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저는 현재 XX사에 재직 중이며 물류서비스 품질관리팀에서 일하며 현업에서 실무 역량을 먼저 길렀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 부분이 되겠죠. 인사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팀에 지원했고 전에 어디에서 일했다. 이 정도를 소개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 이름이나 직무명을 잘못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은 역량과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주요 업무로는 비정형 화물관리, 수익성 개선 등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역량은 업무 전산화와 관련된 경험입니다. XX사 재직 당시 업무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한국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를 전산화시키고 서비스 가시성을 높여 전년 대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0% 이상 개선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량과 성과를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질문을 받고 싶은 부분을 끼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눈으로 읽어본 자소서보다 귀에 바로바로 꽂히는 내용을 먼저 질문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인 포부에서 나올 회사의 목표나 기조에 맞춘 경험, 최근의 업황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핫한 경력으로 채울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 포부는 이러한 저의 역량으로 땡땡사의 올해 기조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기조 같은 것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거울을 보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가시면 면접의 흐름도 어느 정도 내가 주도할 수 있고 착실하게 준비했다는 인상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면접 예상 질문에 미리 답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보면 제 안에서 논리 구조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납득이 되고 정리가 돼야 남들도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답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말할지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면접에 답을 하듯이 딱딱하게 답을 달지 마시고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안하게 달아보세요. 차근차근 달아보면 각 질문별로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하나씩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표현만 다듬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이 회사를 오고 싶나요? 라는 예상 질문이 있다면 진짜 혼자서 편하게 답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 회사가 노답입니다. 그러면 왜 노답일까 생각하면서 디벨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답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연봉이 적다거나 기회가 적다거나 승진을 못한다던가 등등. 그러면 이걸 면접용 답으로 바꿔나가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전 회사의 경우에 보상체계상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고 스스로 업무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한계를 느껴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요. 이 면접 예상 질문들은 제가 아래 링크로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남겨놨어요. 제가 실제로 면접 때 받았던 질문도 같이 넣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정도 준비하시면 업종별로 상세하게 다른 실무적인 내용 말고 전반적인 면접 준비는 가능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가장 듣기 싫은 질문 1위가 아닐까 싶어요. 왜 퇴사하려고 하나요? 혹은 왜 이직하려고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너무 당연하게도 전 직장 욕을 한다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제발. 전 직장에서 감정이 너무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절대. 그 순간만 잘 참고 넘기시면 돼요. 왜 친구를 사귈 때도 남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는 믿음직스럽지가 못하고 가까이 하기 꺼려지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묻는 말에 너무 순수하게 진짜 이유를 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필터를 한번 씌우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경력 개발이나 발전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무조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래서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회사는 내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는 곳이고 학교처럼 뭔가를 새롭게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제가 가진 역량 A로 이 회사에서 더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 마인드셋 1편에서 말했다시피 이전 직장에서 더 이상 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진짜 우울했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어요. 저도 보통 직장 생활 같았어요. 사람도 싫고 상황도 싫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물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느꼈던 여러 요소들 중에서 면접관한테 가장 말할 만한 얘기를 골라서 했었습니다. 실제로 임원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정말 왜 나오려고 하냐? 이직을 왜 하려고 하냐? 그때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입니다. 안정감도 좋지만 성취감이 회사를 다니는데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면접관님께서는 이제 저보다 훨씬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요. 지금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업무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게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니던 회사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하면서 편하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제 목표는 그것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고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고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진실되게 얘기하되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답변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연봉에 대한 질문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퇴사의 이유일 수도 있죠. 연봉.
머니 아니겠어요? 면접에서 꼭 연봉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안 나올 수 없기는 해요, 얘기가. 면접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경력 이직을 하기 전에 연봉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전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셨겠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금액을 말하지는 마시고 대략 몇 천만 원 선을 생각한다 정도로만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진짜 연봉 협상은 면접관이 아니라 인사팀 직원이랑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면접장 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협상하려는 자세로 막 끈질기게 이 정도는 주셔야 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옵니다.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얘기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생각을 해주세요. 팁을 준비하다 보니까 담고 싶은 얘기가 많아져서 두 편에 나눠서 촬영하게 됐어요. 2편도 금방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회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남겨주시는 댓글에 제가 더 위로받고 감동받고 재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한테 나눠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